안녕하세요. 공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검찰 공무원 정계장입니다. 해가 갈수록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다들 공무원 하는지 오늘은 공무원의 장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최대 장점은 휴직제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당 3년을 쓸 수 있어요. 둘째를 낳으면 둘째 때 또 3년을 쓸 수 있고, 셋째를 낳으면 셋째 때 또 3년을 쓸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9년을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쉴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흔치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아이를 낳은 부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휴직을 하더라도 승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근무기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 일한 동기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싱글들에게는 유학휴직도 있고 학업유예도 있고 자기개발휴직도 있고 기타 여러 휴직들이 있기 때문에 싱글들한테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런 휴직들은 무급이기도 하고 근무 경력 인정이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휴직 제도를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좀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가입니다. 공무원이 처음에는 10일? 좀 짧게 연가가 있는데 나중에 1년에 하루씩 늘어나서 1년에 최대 22일의 연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렇다고 22일을 다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저도 퇴사하기 최근 2년 전까지는 거의 다 쓴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다 길게 쓸 수는 없고 여름 휴가를 간다던가 명절에 조금 길게 한 3일 정도 쓴다던가 하고 나머지 날들은 하루 쓰고 아니면 반가 아침에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4시간 쓰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얇게 쪼개서 쓰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22일 다 쓰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연가보상비라는 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3일밖에 못 쉬었어. 그럼 나머지 기간은 연가보상비로 돌려줘요. 하루에 얼마씩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굳이 내가 쉬어서 갈 데도 없는데 그거 다 쓰면 뭐해? 라고 해서 연가보상비로 돌려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외에도 휴직이나 연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들려드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공무원의 복지편에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유대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지금 이후에 퇴사를 했음에도 밥은 먹고 다니냐며 신경 써주시는 선배님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유대감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쟁 구도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누가 한 명이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돈을 더 많이 받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상생의 구조랄까요? 일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으면 좀 상쇄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기분 나쁜 민원 전화를 받았어. 근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면 하루 왼종일 그 민원 전화 때문에 그냥 축 처지고 기분 나빠지는데 제가 민원 전화를 딱 받고 있으면 그냥 주변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힘들면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도 선배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야 진짜 또라이다 라고 하면서 좀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옆에서 말 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잠깐 받은 이상한 전화는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거 찾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계획을 짜고 그 안정감 속에서 조금씩 그걸 이뤄나가는 행복이 좋아. 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그 안정감을 누리는 즐거움이 공무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내가 언제쯤 승진을 하겠구나, 내가 언제쯤 차원을 옮기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하거나 알 수 있거든요. 예상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승진 때 맞춰서 육아휴직을 해야지 라던가 그때 맞춰서 결혼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거나 저희 부부 공무원이 되게 굉장히 많으니까 요즘에는 부부가 둘 다 승진을 딱 했어. 그러면 그 승진 시기에 딱 맞춰서 같이 휴직을 해서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는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삶이 언제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것이다 라는 게 좀 안정적으로 있고, 내가 뭐 휴직을 하거나 어떤 그런 복지제도를 활용하고 돌아와서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확실한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정감 속에서 좀 더 이 직장을 토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누려가면서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 평가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이 해주는 그런 것도 좋고, 부모님이 어디 가서 내 딸 검찰 공무원이다 라고 하면서 자부심 가지시는 모습도 보기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 검사장님의 방침이 신규 직원들의 집에는 꽃을 보내주는 그런 행사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받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집으로 배달을 받으시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부모님이 내 딸 공무원 됐으니까 더 이상 걱정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뭐 이런 장점들은 그냥 소소한 즐거움이죠. 이게 좀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타인의 인정에 휩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장점만 있을까요? 다음에는 공무원의 단점편이 이어집니다. 그럼 정교장의 검찰 공무원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